여러분 안녕하세요. 988 촉TV의 나도성입니다. 오늘은 제3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화면에요, 일본 수상 아베 얼굴을 올려놨는데요. 지난해 그 일본 아베 수상이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를 했죠. 그 결과 우리 한국 소부장 산업에 근원적인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베가 한국 소부장 산업을 살린다 하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일 무역 욕조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과제이고요. 항상 우리 정부의 초미의 무역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한일 무역 욕조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도람이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드디어 아베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한국 소부장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일 무역 욕조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한국 소부장 산업의 문제를, 대일 무역 욕조 문제를 해결해 줄 중요한 방법으로서 오히려 외세의 개입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방법론과 도구를 988 초구의 두 번째 주파수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법론과 도구라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현상의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이 방법론과 도구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해결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부작용과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화면에요,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의 그 항의 장면을 올려놨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금년도에요, 갑을 관계에서 을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서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을지로위원회 발족기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시를 초래하게 된 정부의 과잉 정책의 문제라든지, 그동안 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모든 정부에서 나름대로 경제 민주화니 중소기업 보호니 대기업 규제니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방법론과 도구라는 측면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하게 될 아베가 한국 소부장 산업을 살리게 되는 것도, 이 방법론과 도구라는 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서 써야지 전혀 문제 해결과 맞지 않는 엉뚱한 도구를 가지고 와서요, 응? 예를 들면 가위로 잘라야 될 것은 말이죠, 응? 작도로 자르는 그런 도구를 가져온다듯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한식을 먹을 때 포크를 가져온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방법과 도구를 쓰게 되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최근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라든지 을지로위원회가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실현해가는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과 도구를 제대로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아베가 한국 서부장을 살리는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일 무역역조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그림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대일 무역역조는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왔습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클 때는 매년 400억 불, 적을 때는 150억 불 수준까지 역조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일 무역조가 발생하게 된 핵심적인 요인은요,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가 주로 일본에서 수입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대기업들이 완제품을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이런 한국의 산업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에서 원재료 장비를 수입에다가 열심히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중국이나 세계 시장에 판 결과 실질적인 이익은 알맹이는요, 일본이 다 가져가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와서 많이 달라지고 있죠. 산업화 시대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만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본격 진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본을 추월하고 일본의 한국을 배우려고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소부장과 완제품 대기업의 관계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일 간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과 중국,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에는 비슷한 패턴의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본 학자들이 과거에 안행, 기러기형 성장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림에 보여주듯이요, 일본이 먼저 앞서가면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인 한국이나 대만이 따라오고 그 이후에 또다시 중국이나 기타 아시안 국가들이 따라와서 성장해 간다는 이런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 맞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래도 상당히 패턴의 측면에서는 잘 설명해 준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는 이런 안행성장 모델이 작용한 결과 일본에서 소부장을 수입에다가 우리가 완제품을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공급하다 보니 우리 한일 무역역교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대신 우리가 중국이나 세계 시장 측면에서 이익을 많이 내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력을 받고 중국으로부터도 다양한 이런 수입을 늘려달라, 우리 경제를 개방해달라는 이런 압력을 받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요, 지난해 아베가 실시한 수출 기조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소부장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부터는 그동안 일본 아베 정부와 한국 문정부 간의 한일 간 갈등 상황요, 그 전에의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에 대한 판결이 있은 이후로 본격적으로 일본 측에서 강력한 반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일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게 되었는데요. 아베는 지난해 8월에요, 한국이 가장 아파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핀셋
수출 규제를 시행을 했었죠. 한국이 가장 아파한다는 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참 지대하죠. 20%를 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것이 일본으로부터 소재, 부품, 장비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소재 세 가지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일본이 시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화수소, 그 다음에 포토 레지스트, 그 다음에 폴리아미드 세 품목이었죠. 그래서 이 품목들은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꼭 생산을 못할 것도 아니고 수출 다변화를, 수입 다변화를 할 수 없는 품목도 아니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 대기업들이 일본 제품을 사다 쓰게 되면 우리 반도체 수율이 높아지고 안정적으로 좋은 품질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행적으로 사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정부나 국민들은 또 우리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깜짝 놀란 것이죠. 일본의 소재 규제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지 않나.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전반이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우려가 많이 대두가 됐었죠. 그런데 이러한 우려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1년 지나 보니까 아베가 오히려 재발등을 찍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었죠. 우리 세계 품목의 내용을 여기 간단히 1년 후에 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한국에서 스스로 국산화를 거의 완벽하게 대체를 했고요. 포토 레지스라든지 기타 폴리아미드 같은 품목은 유럽이나 기타 국가로 수입선 다변을 해서 별 어려움 없이 우리 대기업들이 그 소재 수입을 소화해서 D램 생산에 거의 차질을 빚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결말이 났죠. 결과적으로 보면 아베가 한국에 대해서 목줄을 재겠다고 도입한 수출 규제가요, 한국 서부장 기업이 제대로 살아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본에서는 우리 반도체 필요한 소재만이 아니고요, 한국에 수출하는 다양한 부품 소재 분야에 대해서 한국 상품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아주 손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일본이 배제를 한국을 했었죠.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우리 한국도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만은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는 세계 소재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한국의 소부장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베가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면은 우리 뭡니까?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이 우리 대기업들에게 공급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요, 그 결과는 우리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또 대기업들이 사주기만 하면 어느 때라도 그러한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결과를 보면요, 일본 아베는 스스로 재발등을 찍은 결과를 맞게 됐다 하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9988 촉 방송에서는요, 아베가 한국 서부장을 살린다 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여러분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실 수 있는 3 1만호 법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과 도구에 대한
두 번째 여러분들과 톡톡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을 꼭꼭 눌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